자, 이제 엔진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은 똑같이 요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보시면 보통 차들을 보시면 요 보이시죠? 지금 이거는 뭐 원가 절감을 했다고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클래식해 보여서 더 좋습니다. 자, 이래 전기차 엔진룸을 보시면 엔진룸 같이 생겼지만 이게 엔진 같이 생겼지만 엔진이 아닙니다. 이거를 벗기면 이제 모터가 들어가 있고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녀석이 엔진이고 204마력 엔진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호수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 호수는 새 거라서 말랑말랑하네. 경화되지가 않아서 이제 204마력이지만 정말 일반 내연기관과 같은 속도를 내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잘 나가는지 한번 주행편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i3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잘 나가고 터보렉 같은 이제 밟았을 때 멈칫하는 거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냥 기똥차게 나갈 겁니다. 자, 이제 시동을 한번 켜볼 텐데요. 시동을 이제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엔진 버튼이 켜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226 적혀 있잖아요. 235에 출발을 했는데 우리가 내당동에서 출발했나? 비산동에서 지금 대구 미술관까지 왔거든요. 아마 분명히 10km는 훨씬 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운행 중에도 충전이 되면서 해서 이제 9km밖에 안 달랐습니다. 어떻게 충전이 되냐 하면 저도 이제 지금 정확하게 알았는데요. 브레이크 제동을 많이 하면 보통 내연기관은 뭐 브레이크 많이 밟고 이러면 기름이 빨리 따른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을수록 여기 보이시는 차지 이 기능이 더 오히려 작동을 해서 충전을 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동 켜져 있는 거지. 지금 시동은 켜져 있는데 사실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충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요 보이시죠? 요거랑 요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컨트롤 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요 부분이 오토가 돼 있잖아요. 오토가 돼 있는데 이게 꽉 차 있어요. 이거는 충전을 이제 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충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보여줬던 패들 시프트로 이걸로 몇 번을 내리면 아예 없어져요. 이거는 이제 일반 자동차처럼 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세팅을 해주는 건데 이 우측 요 우측 이거를 한 번, 두 번 누르면 요 보이시죠? 움직이는 거. 이게 세 칸으로 풀로 차면 두 칸까지만 해도 제동을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야 충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급제동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멀미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들 때문에 멀미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요 한 칸 정도 아니면 아예 일반 모드로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에 그 드라이브 모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여기는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노멀 모드고 한 번 더 누르면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로 바뀝니다. 이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아까 나중에 주행할 때 한번 느껴보겠지만은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이제 에코 모드가 있는데 에코 모드에서 이 드라이브 모드를 꾹 누르잖아요. 드라이브 모드 꾹 누르면 초절전 모드로 공조, 속도 및 일부 기능이 제한이 될 수 있다. 아까 하는 것처럼 에코 플러스 모드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만 잘하면 심지어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거든요. 235km가 됐습니다. 이게 완충을 하면 385km가 가는데 컨트롤만 잘하면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도 제주도에서 드라이브 할 때도 한 10km를 갔었는데 10km를 갔는데 키로수는 그대로 되어 있었던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가솔린이나 디젤은 연비가 더 잘 나오겠지만 이건 오히려 충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코 플러스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에코 플러스를 하면 이게 90km까지밖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에코 플러스로 그냥 동네 다닐 때는 에코 플러스로 다니면 더 오랫동안 전기를 충전하지 않고도 탈 수가 있겠죠. 후측방 감지기를 누르면 이렇게 꺼진다고 나오고요. 요즘은 클러스트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OK라는 거를 버튼을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 여기 클러스터에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뜹니다. 이게 엔진 흐름도 볼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식으로 운전했는지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주행 정보. 근데 사실 뭐 거리, 연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기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히려 충전이 되는데 연비에 대해서는 크게 연비 기록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 시스템 버튼을 눌러보면 운전자 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운전자 보조 같은 경우는 이 P를 놓고 운전자 보조에 들어가면 다양하게 차로 안전, 차로 이탈 경고, 이탈 방지 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고만 줄 것인지 아니면 경고와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게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앞에 차가 있는 거를 못 보고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았는데 이제 여기서 경고와 알아서 브레이크까지 밟아주는, 그래서 이제 운전에 사고의 위험을 좀 많이 줄여주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런 차량들은 고속도로보다 도심에서 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디젤 차량 같은 경우나 이런 차량은 디젤이나 가솔린은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잘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전기차들은 도심에서 더 연비가 더 잘 나오고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조건은 그거죠. 내 주위에 아니면 내가 주택을 살거나 해서 충전할 수 있는 곳, 그런 인프라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랜만에 리뷰하는 기아 2019년 페이스리프트된 니로 전기차입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사실 이런 차량은 내연기관을 가진 차량처럼 뭐 마력이 얼마고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만큼 이 차가 전기차가 충전을 해서 달릴 수가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저한테 사실 큰 이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전면부 디자인을 이제 먼저 보자면, 여기 보시면 전기차는 왜 이렇게 다 막혀져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엔진 열을 식히기 위해서 이제 공기가 이제 순환되는 역할을 하는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내연기관이 아니고 모터로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이쪽을 뚫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이제 i3를 그때 렌탈을 해서 탔을 때는 이쪽 아니면 이쪽 편에 제가 충전하는 데가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니까 국산 차들은 보니까 이게 다 앞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잠시 보니까 그냥 이거는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빼서 요거 빼고 요거 두 개를 빼서 사용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순서는 밑에 거부터 넣고 위에 거부터, 위에 거 딱 장착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되고, 여기를 충전을 하면 이 잭은 트렁크에 보시면 제가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트렁크에 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아마 여기 가방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가방에 이제 이 충전이 들어가서 이거를 일반 220V로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뭐 시청이나 구청이나 이런데 주택이나 이런데 가면 이런 전기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긴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속 충전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또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로고도 보시면 기아가 딱 그려져 있고, 이제 요거는 차에 항상 들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시승하다가 이제 전기차, 이게 월드컵이거든요. 이 캠핑카 옆에 지금 코나가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차량도 이제 앞에 충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셔서 이제 충분히 다니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이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됐다고 했는데 약간 미세하게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 뭐 하단 부분이라든지 그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짝 바뀌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사진으로 좀 더 좀 자세히 첨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은 우리나라 차, 현대 기아차를 볼 때 라이트 안을 좀 자세히 봐요. 왜냐하면 이 안의 디자인을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니로도 아니나 다를까 전기차답게 정말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이제 위에는 무광 크롬으로 이제 작업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LED로 불이 켜질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안은 이제 녹색, 약간 파란빛이 나는데, 이 파란빛은 보시면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일단 번호판도 파란색이고, 전기차는 다 파란색입니다. 참고로 왜 도로 다니다 보면 왜 이렇게 파란색이 많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 전기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니로의 차량의 시그니처 컬러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 컬러이기도 하고요. 여기도 블루, 여기도 블루고, 스티치도 블루고, 나중에 계기판도 볼 테지만 배기판도 이제 전체적으로 블루. 근데 개인적으로 이 시트의 블루는 저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됐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 도어 트임에도 보면 이 스티치로 이제 블루가 되어 있습니다. 니로라는 차량이 디자인을 이렇게 길게 리뷰하기보다 이 전기차에 대한 특징을 더 많이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면부 디자인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 밑에 보면 안개등 쪽의 디자인도 보시면 화살표 모양의 디자인인데, 여기 중간에 가니쉬가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이 꽤나 이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모르겠는데 요 디자인, 요 부분만 봤을 때는 좀 날렵하게 만들어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형 SUV인 줄 알았는데 한 단계 더 밑에 SUV가 소형이 나온다고 해서 아까 준중형 SUV가 차후에는 되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가 제가 운전하면서 봤는데 이 니로가 부분적으로 꽤 날렵한 디자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면을 보면 그냥 사실 약간 무난한 느낌의 그냥 소형 SUV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약간. 그리고 이제 뒤에 모습을 보면
예전에 이제 프라이드도 약간 이런 대로등이었는데 이제 그런 디자인의 느낌을 계속 살려왔는데 여기 보시면 디테일은 사실 좀 다릅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윈도우 브러쉬 맞지? 이제 뒷창문에도 있는데 이 범위가 사실 생각보다 좀 짧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더 길어버리면 위에가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비가 오고 이래서 먼지가 있는데 요 부분만 닦여지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손으로 닦거나 세차를 할 때 좀 닦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범퍼 하단에 하단등인데 이제 앞 전면부의 등과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제 아까와 좀 다르게 앞쪽 디자인보다는 좀 무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지금 보니까 여기 EV라고 그래 적혀 있네요. 전기차라고. 네, 저는 지금 봤습니다. 간단하게 디자인을 한번 봤고요.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 들어갈 때도 요즘은 이런 기능들은 보통 기본이죠. 누르면 열리고 닫히고 이런 거는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도어 트림을 보자면 일단 뭐 무난합니다. 근데 무난한데 굴곡들이 저는 좀 눈에 띄네요. 이런 굴곡들이 아까 외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중간에 좀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면에서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만지면 좀 고급감이 느껴지게 이게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단점은 좀 지문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관리만 잘해주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일 것 같고 또 이제 메모리 시트 버튼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뭐 말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트롤러고요. 이거 윈도우 개폐 잠금 버튼. 이거 앞 1열은 오토 버튼이네요. 한번 누르고 한번 올릴 때마다 다 윈도우가 컨트롤이 될 것 같고 크렐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컵홀더 이제 여기 커피랑 작은 뭐 소품 같은 거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뭐 후축방 감지 센서라든지 이런 차선 이탈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전기차지만은 아직은 디자인은 여전히 예전이 아니죠. 요즘 나오는 디자인 같이 나오고요. 아직은 좀 더 전기차인데 좀 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안 나올까 하지만 그거는 아마 앞으로 점점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엔진 미션이 없잖아요. 엔진 미션이 없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공간 활용도. 일단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도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는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도 이제 공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 지갑 같은 것들을 충분히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현대 같은 경우는 버튼식으로 되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이거를 돌려서 R, N, D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P 버튼을 누르면 이제 브레이크가 잡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더 이거는 전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이게 적응이 되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 있고 파킹 모드가 있는데 여기에 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면 컵홀더가 2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양쪽에도 더 있습니다. 이건 누르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이걸 누르면 이 컵홀더를 안 쓰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이런 거는 저는 소비자들한테 이제 이 차량을 몰게 될 사람들한테 좀 디테일적으로 좀 더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이거는 진짜 매력 있네. 수납 공간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도 콘솔 박스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가 잭이 있고 파워트레인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모터만 들어가니까 미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센터페시아 쪽을 시작으로 해서 1열 끝까지 굉장히 많은 공간을 확보를 하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디자인 이렇게 굴곡 져져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 만지는 느낌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무광 크롬에 굉장히 도장도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래서 역시 이런 부분적으로가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제가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지만 안에서 이제 사이드 미러를 보면 굉장히 날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룸미러인데 룸밀러 요 뒤에 보면 하이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는 신형부터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지만은 저는 뭐 여기에 있든 하이패스가 유리에 있지 않고 해서 이제 시선도 시야도 좀 확보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EV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뜹니다. 이제 배터리가 얼마큼 남았는지 주행거리가 얼만큼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48km, 3km가 남았는데 48%가 남았다고 하니까 충분히 저 같은 기준으로 하면
한 3, 4일은 충분히 더 탈 것 같네요. 이런 것들도 이제 급속 충전을 했을 때 100%를 할지 50%를 할지 80%를 할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완소 충전도 이렇게 돼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할 때는 한 80% 정도 해놓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에코 드라이빙을 들어가 보면 연비 이력 같은 걸 보면 이제 내가 얼만큼 환경에 이바지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터치감 같은 거는 제가 최근에 탔던 뭐 K9이라든지, 물론 그런 급은 아니지만은 K9이라든지 이런 차들은 터치감이 굉장히 영민했다고 해야 되나 한데, 이거는 걔도 이제 엄청 잘 돼요. 엄청 잘 되는데 뭔가 부드러운 느낌은 아마 고급차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거. 그래도 결코 이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이런 디자인들은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소재라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예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이 차량은 전기차라는 엄청난 메리트 하나가 뭐 거의 뭐 끝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런 디자인만 보고는 이 차량을 선택하기보다 전기차라서, 그리고 하이브리드라서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전기차라는 메리트 뿐만 아니라, 이 차 혹시 니로 CF 기억나세요? 니로 CF를 보면 공간에 대한 어필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2열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앞좌석은 운전하는 사람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시트를 엄청 뒤로 당겨놨거든요. 엄청 뒤로 당겨놨어요. 그래도 이제 여유 공간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리고 천장도 주먹 하나 이상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요 시트 포지션은 좀 높습니다. 높이 있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220V 단자가 있어서 휴대폰 같은 거 충전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송풍구가 있고, 여기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 컵홀더 2개, 이것도 올릴 수가 있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뭐 생각보다 좁지 않습니다. 이게 소형 SUV인데, 소형 이게 큰 차 느낌은 아닌데도 실내를 타니까 뭐 부족함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좀 높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는 이 전체적인 대시보드 느낌인데 예쁘네요. 저한테는. 이제 여기에는 컵홀더가 있고, 요 컵홀더 꼽는 거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마침 이제 저 반대편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컵홀더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거고, 마음에 드는 건 이쪽이 막혀져 있다는 거. 막혀져 있다는 게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 뭐 하이그로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급스러운 느낌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선이 있습니다. 열선이 있어서, 이거는 예전에 제가 봤던 코나는 풀옵션인데도 뒤에 열선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열선이 있네요. 아마 기아가 현대보다는 조금 더 옵션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아니지만 트렁크를 잠시 보면, 트렁크는 일단 이 차량이 이제 한 1,500만원 지원받고 하면 3,500만원 중반선에 구입을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이 가격인지라 뭐 버튼을 눌러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닫을 때도 여기 보시면 이걸로 당겨서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은 넓지도 좁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이게 어떤 사람 눈에는 좁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 눈에는 뭐 넓지도 좁지도 않은 그냥 적당한 크기. 그리고 이거를 벗겨낼 수도 있습니다. 벗겨내면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이제 수리킷이네. 수리킷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폴딩이 돼서 요 위에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폴딩이 180도로 됩니다. 180도로. 요 한쪽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80도로 폴딩이 돼서 양쪽 다 폴딩을 해서 쓰면 꽤 넓게, 그리고 이제 이것도 탈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또 공간을 2열과 트렁크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행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시면은 카페에도 공기청정기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월드컵 경기장. 차 한잔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그냥 기아 키, 전기차라고 뭐 다를 건 없고요. 그냥 여기 잠금 버튼, 오픈 버튼, 그리고 이제 트렁크 버튼, 그리고 얘는 모르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뽑으면 차 키가 이제 뽑히겠고, 보통 오면 저는 이제 여기에 스페셜 블렌드, 이 오리지널 블렌드인데 저는 이제 스페셜 블렌드로 이제 투섬에서 아메리카노 마실 때 마십니다. 자, 이제 주행편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 전기차다 보니까 제가 시동 켜져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운전할 때는. 자, 주행을 해볼 텐데, 지금 저단에서는 윙거리는 마치 이제 우주선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모든 차가 그렇네요. BMW i3도 그랬었거든요. 실내편에서 봤던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의 스포츠 모드를 한번 저는 좀 궁금해서 경험해 보겠습니다. 이 전기차가 기름값도 엄청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기름값도 엄청 절약하는데 스포츠성까지 가지고 있다면 구매가 3,500 정도 한다고 합니다. 풀옵션을 하면 구매 고려하기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385km를 탈 수가 있습니다. 385km. 그러면 이거는 진짜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보였던 회생제동을 지금 풀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페달을 딱 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충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확 빨리 세게 잡히다 보니까 지금도 그냥 페달을 살짝 그냥 똑 떼면 그냥 앞으로 확 밀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스포츠 모드를 해서 진짜 우주선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스포츠 모드를 밟고 있는데 어우, 이 차량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빨리 나가는데 빨리 나가는 느낌을 못 느끼겠어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도로를 달렸는데 어느새 90km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냥 일반 모드로 달려도 지금 스포츠 모드는 저는 생각보다 좀 잘 나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노멀 모드로 다녀도 충분히 이 차량은 빨리 잘 나가기 때문에 전기차라서 스포츠 모드는 운전이 서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보면 슬립까지나 차가 근데 이게 묵직하게 나간다. 아이오닉은 묵직한 느낌 없었거든. 이게 더 묵직하게 이게 더 낫네. 생각보다 나가는 느낌은 없네. 차가 무거워서 왜 이러지 별로다라는 느낌은 전혀 아니야 진짜로.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초반에 제가 풀악셀을 밟으면 내연기관과 다르게 바로 치고 나가는데 이게 중속에서 고속 넘어갈 때는 이 내연기관만큼 속도는 안 나온다는 그런 단점이 있네. 이게 니로가 1600cc 대응 모터잖아요. 그 엔진으로 치면 1600cc 엔진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1600cc만큼만 나가는 거죠. 사실 이게 200마력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도심에서 주행하기에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 오히려 고속도로에서는 아니면 이 차로 뭐 경주는 안 하겠지만 경주를 한다 그러면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도로에서는 일반 내연기관의 차량들보다 압도적으로 편해 나는. 왜냐하면 제동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고 제동도 굉장히 잘 될 뿐만 아니라 연비도 좋고 그리고 컨트롤만 잘하면 오히려 이제 키로수가 더 늘어나서 더 많이 탈 수 있게끔 되고 이런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니로 전기차 괜찮아서 이 차를 사고 싶다라기보다 그냥 전기차 자체가 좋아. 지금 제가 지금 딱 기억나는 거는 코나, 니로, 소울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아이오닉 이렇게 4개의 전기차가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SUV로 하면 뭐 니로든 코나든 뭐를 선택해도 저는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옵션 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니로를 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19년도 코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경험해봤던 코나는 뒷좌석에 열선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작은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디자인은 뭐 이거는 잘생겼고 이건 못생겼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코나는 코나대로 괜찮고 니로는 니로대로 괜찮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니로 이 차량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선택을 해도 후회는 크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취향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너무 잘 돼서 이게 장점이라 해야 되나 단점이라 해야 되나. 이게 브레이크 시스템에 회전제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잡으면서 지가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확 잡히는 거였어요. 지금 이 차량도 지금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삐삐 소리 들리세요? 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도 있고 후측방 감지 시스템도 있고 차량 이탈도 있고 스마트 컨트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편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운전을 하시거나 좀 서투신 분들은 제동과 초반 속도를 냈을 때는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터널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딱딱한 느낌이네요. 국산차 느낌. 갑자기 왜 이래? 이게 서스펜션이 이때 동안 제가 알고 있던 현대기아의 느낌이 아닌데 좀 딱딱한 느낌인데 이건 기분 탓인가? 일반 니로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제가 물렁한 현대차만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서스펜션이 좀 딱딱해서 싫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딱딱한 서스펜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느낌도 괜찮네요. 뭔가 서스펜션이 딱딱하니까 저는 안정감이 좀 들어요. 물렁물렁하면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뭔가 차선을 바꿀 때라든지 이럴 때 좀 겁이 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니로 전기차를 한번 시승을 해봤는데요. 저는 올드카를 좋아하는 거는 저 우연TV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올드카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연비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타거든요. 올드카는 감성으로 타는 거지 연비 보고 타는 차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래저래 다니면서 연비 좋은 차를 사실 찾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안이 예전에는 디젤 차였을지 몰라도 요즘은
하이브리드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이브리드도 많이 나오고 이런데 요즘은 또 전기차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인프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작하면 빨리빨리 그 인프라를 확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전기 충전하는 곳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아파트에 인프라가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이 아니라면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 충전하는 곳이 있다면 저는 사실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보다 저는 전기차를 더 추천합니다. 385km에 잘만 타면 400km까지 탈 수가 있고 뭐 막 타면 200 후반에서 300 초반까지 탈 수가 있겠지만은 이거는 가솔린도 그렇고 디젤도 그렇고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이 한 달에 40 정도가 나왔대요, 기름값이. 근데 전기차를 타고 뭐 2만 원인가 이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가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새 차를 뽑는데 뭐 하이브리드를 살지 전기차를 살지 뭐 이런 걸 고민하신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전기차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BMW 이번에 나온 차도 충전해서 가는 거리는 이 니로보다는 제가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나는 무조건 BM을 사야겠다가 아니면 저는 국산차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니로 이 전기차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또 올해 안 사면 내년에는 분명히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나올 때 선택을 해서 타보면 아 진짜 이 맛에 타는구나를 느끼실 겁니다. 마무리를 또 하자면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가요. 제동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요즘 차들이 가지고 있는 편의 장비들 뭐 후측방 감지, 차선 이탈 방지, 스마트 컨트롤, 그리고 이제 반자율 주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선 충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미션이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요. 뭐 그런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급차에 비해서는 물론 떨어지죠. 왜냐하면 가격이 가격인지라. 그렇지만 이런 전기차들은 인프라도 지금은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좀 더 앞으로 5년 10년 바라본다면 더 많은 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10년 뒤면 당연히 무조건 전기차를 추천하겠고 사야 될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충분히 전기차를 추천을 해도 될 만큼 저는 이번 니로 이 전기차 시승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오히려 심지어 제가 이 차 사고 싶다 저 차 사고 싶다 했는데 또 이 전기차를 타보니까 또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9년도 니로 페이스리프트 이제 전기차 시승기를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재밌게 보셨다면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옆에 있는 동생과 커피 한잔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차량 제가 이제 니로 요 전기 차량을 이렇게 시승할 수 있게끔 기아 자동차 이연동 김지용 카마스터 분께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뭐 이연동으로 전화하셔서 한번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상으로 니로 2019년도 페이스리프트 니로 전기차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점점 키로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꾸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충전이 되나 봐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거짓말 조금만 못하면 한번 충전하고 컨트롤만 잘하면 진짜 내년 이맘때쯤 충전을 해도 될 만큼 충전이 자동으로 됩니다. 아마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자동 충전이 생기지 않을까요? 심지어 나중에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전이 된다는 거 뭐 되기도 하지만 달리면서도 충전이 되는 시대가 아마 올 것 같습니다. 태양열처럼. R 한번 넣어볼게요. R 넣으면 이렇게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는 아니고 이제 일반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핸들을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뭐 주차하는 데는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 이렇게 경고음이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